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고민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고민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익명 베이징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고민은 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요즘 계속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지만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지, 내가 정한 지금의 진로가 나와 맞는 길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주변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정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네, 청소년들이 모두 다 한 번씩 겪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수빈 씨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런 고민이 많이 심해졌는데요. 다들 열심히 하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건지, 베이징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고민에 빠져서 약간 슬럼프가 왔던 적이 있어요. 음, 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제가 해야 될 일을, 저한테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하면서 또 중간에 약간 이게 환기될 수 있는 다른 활동들도 하면서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맞죠. 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믿음. 네, 할 수 네네.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면, 네, 그게 다 좋은 결과로 음,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놀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저 또한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베이징덕님이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서 이런 고민을 주셨는지 완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베이징덕님보다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럴 때는 그런 불안감을 최대한 갖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 불안한 이유가 본인이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안감이 생기기 이전에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의 응답이 베이징 정님께 한 발짝 정답을 찾아가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이에요. 감사해요. 베이징덕님이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네. 베이징덕님은 중학교 3학년이고, 저는 음. 대학교 3학년인데, 네. 똑같아요. 이게 정말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느낀 불안감은 이제 음. 대학을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좀 가까웠다면, 이제 지금 제가 느끼는 불안감은 이제 또 취업이랑 네.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불안감이랑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음. 그걸 어떻게 잘 이겨내고 스스로를 다독이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미님과 경채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저도 수미님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편이에요. 왜 10대 때에는
대학 입시에 관한 불안을 가지고 살고, 20대에는 취업에 관한 불안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더 나이 들수록 어떤 불안을 가지고 살진 모르겠지만, 저도 불안은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기는 감정 같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런 불안에 자기 자신을 갉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 그냥 내가 좀 더 잘 되려고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께서 보내주신 고민인데요. 입시와 성적에 관련된 고민입니다. 정들었던 초등학교와의 졸업을 마치고 중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1학년입니다. 이제 반년 뒤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봐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남은 반년 동안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됩니다. 또한 2학년 때 고사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고 떨려요. 학교 안에서 이미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난 친구도 너무너무 많아서 떨어질까봐 걱정하고요. 요즘 입시와 성적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저의 고민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고민을 적어주셨습니다. 요즘은 2학년 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봤는데, 그때 자유학기제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학하자마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네. 보는데, 어, 이제 저희 학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작되고, 네네. 언제부터지? 그게 약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작되는 시점이 좀 미뤄졌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익명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안 해가지고, 네네. 그냥 입학하자마자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확실히 그 초등학교 때는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그런 뭔가 큰 시험을 본다는 생각에 저는 잠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중학교 1학년이면, 많이 놀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저 스스로한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게 습관이 돼서 밑거름이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맞지만 그때 너무 공부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쏟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익명님도 너무 그런 성적에 연연하고 스트레스 받으시기보다는 지금은 나를 좀 더 알아가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수미님께서 방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가 있는 학년이기만큼 이제 본인을 잘 알아가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도 이 이야기에 진짜 깊이 동감하는 바이고 사실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알게 될 텐데, 사실 이렇게 어린 나이 때는 시험에 일일비하고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것보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교하고 나서 떡볶이도 먹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벤트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찾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당연히 떨리겠지만, 크게 봤을 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것보다 다른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네, 경채님과 수미님이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뭔가 더 할 말은 없지만 조금만 말을 얹어보자면 이제 나도 처음 보는데 내 친구도 다 처음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사실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말을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아, 중간고사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된다. 좀 걱정되는데 이런 생각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노하우가 생기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벌써 마지막 사연인데요. 네, 네, 수미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사연은 이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한 한 디자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익명으로 김우승님이라고 이름을 써주셨는데요. 개인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림 디자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우승이라고 합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정작 방학이 되니 자꾸 늘어지기만 합니다. 그중 하나가 그림 공부였는데요. 처음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날이 갈수록 흥미가 식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흥미가 떨어지니 꾸준히 하기도 쉽지 않고요. 저는 주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무언가에 흥미를 느껴도 그 정도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흥미가 생겨도 금방 식어버리고 끝을 보는 일이 드뭅니다. 어떻게 하면 흥미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분들은 한 가지에 깊게 빠져보신 적이 있는지 그 일에 빠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혹시 수미님께서는 한 가지에 깊게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음, 어렵네요. 한 가지에 깊게 네, 빠져보시다. 저는 있어요. 아, 진짜요? 말해주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네. 하이큐라는 애니메이션에 진짜 깊게 빠졌었거든요. 어, 근데 그래서 이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하이큐만 봤어요. 네, 그때가 저의 집중력 최대를 찍었던 전성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하이큐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거는 다른 것들은 다 모두 다른 사람이 시켜서 시작을 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이큐 애니를 보는 거는 진짜 다른 사람의 터치 하나 없이 이제 제 스스로가 온전히 능동적으로 시작을 했던 일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깊게 빠질 수 있게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분께서도 이제 무조건 지금 이거 뭐에 빠져 이런 고민 때문에 이 친구 거 따라해보고 저 친구 거 따라해보고 아, 하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발견해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하는 바예요. 네, 저도 경채 씨 말에 동감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음, 한 가지에 깊게 빠져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에 빠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계기라는 게 막 거창한 게 없거든요. 저는 사실 맞아요. 빠져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요? 저는 요즘 뮤지컬에 빠지고 있거든요. 오, 근데 그 계기가 정말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히 친한 언니가 뮤지컬을 좋아해서 티켓팅을 할 때 같이 보러 갈래?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원래 그 뮤지컬을 조금 음, 옛날부터 보고 싶었긴 했지만 막 내가 이거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좋아할 테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연장에 가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냥 좋은 공연 보러 음. 간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저는 정말 와 내가 이렇게
설레는 게 얼마만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뮤지컬을 다 보고. 음, 그리고 음, 그 뮤지컬을 그래서 한 번 더 봤어요, 제가. 네, 엄청 좋으셨나 보네요, 기억이. 네, 정말 정말 좋았고, 이제 처음에는 그 공연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게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걸 좋아하게 되는 거는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거창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제 삶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거든요. 어떤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거창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삶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우승 님도 내가 어떤 거에 흥미를 가질 테야. 내가 깊게 빠져볼 테야 라고 너무 내가 빠질 만한 일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 정말 운명처럼 깊게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수미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덧붙여 보자면, 저는 고등학생 때 팝송을 너무 좋아해서 해외 가수분들이 이제 유튜브 나오는 영상을 되게 다 찾아봤거든요. 그때 통역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저도 한때 영어 공부를 엄청 빠져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오, 있는데, 저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제 사연자분께서 나는 뭔가 끈기가 좀 없는 것 같고, 흥미가 금방 식어버려서 뭔가 끝내는 일도 없고 뭔가 제대로 해내는 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 건데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되게 큰 계획, 방대한 계획은 오히려 나한테 좌절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실천해가 나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께서도 되게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하나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점점 큰 계획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세 가지의 고민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는 학생분께서 혹시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한번 본인의 고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본인의 고민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사연을 선정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IBS 고민 상담소는 항상 활짝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전국의 모든 학생 여러분, 파이팅!